는 판단을 해야 돼. 판단을. 뭘 판단? 1세대 1주택 판단을. 파는 사람. 전 사람 거. 1세대 1주택 미분양 주택 말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누가 한다? 세무서 직원이 안 한다. 시군구청의 담당자들이 한다. 그럼 그 친구들이 세법을 이제 막 공부해가지고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못한다.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게 만들어주라. 어떻게? 그냥 4월 1일 당시에 주민등록 현황만 딱 가지고 집이 2개냐, 1개냐 이렇게 가지고 판단해라. 그 다음에 기간계산도 2년 이상 보유했어야 되는데 그 2년 이상 보유도 예전에 등기한 날부터 지금 계약 친 날까지 이렇게 딱 해놨어요, 조건이.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가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요.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감면이 된다. 근데 국토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시가격이냐, 아니면 시가라고 하는데 정확히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일단 우리가 그 양도소득세 그 5년 감면 제도는 종전에 나왔던 거는 신규 미분양 1세대 1주택 이렇게 3개만 해준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도 똑같아요. 즉 생애취초 취득세 감면은 사는 사람이 어떤 주택을 사든 상관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취득자의 조건만 봐요. 집이 예를 들어 파는 사람이 집을 10개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그중에 하나를 팝니다. 근데 매수인이 생애취초 조건만 되면은 감면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양도는 잘 생각하세요. 파는 사람의 주택이 조건에 딱 들어와야지 사는 사람은 아무 상관없어. 사는 사람은. 내가 집이 10개라 해도 나는 아무 상관없어. 그 파는 사람의 주택이 내한테 조건에 맞으면 양도세 50%, 100% 가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양도는 파는 사람의 주택이 신규 주택이냐, 미분양 주택이냐, 1세대 1주택이냐 이렇게 따져야 된다고. 내가 신규 미분양, 내가 생애취초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돈만 있으면 돼. 어느 정도로 풀어줬냐면 한국 사람 아니어도 상관없어. 외국인이 와서 사도 깎아줘. 그래서 당초에는 비과세 제도라는 것은 내국인에 대해서만 비과세나 감면을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이든 지방세법이든. 근데 요번에 나온 이 제도는 정부가 한시적으로 이 주택경기를 활성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교포들도 돈 있으면 와서 많이 사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거주자도 해줍니다. 근데 취득세는 비거주자까지는 안 들어가요. 취득세는 외국인이 사는 것까지 감면을 안 해줍니다. 외국에 있는데 뭐 주민등록표가 나와요? 그거 안 나오지. 나오더라도 영어나 뭐 캐나다나 이렇게 나오겠지. 자기도 주민등록. 한국에 있는 거 나오는 거 그건 가짜니까. 그래서 취득은 뭐 논리상 국내인만 되는 거지만 양도 같은 경우는 외국 분들도 교포들도 영주권자들도 해준다는 의미는 사는 사람의 조건은 딱 하나만 따져. 돈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그러니까 돈만 가지고 오는 사람은 다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파는 사람의 조건이 신규, 신축, 미분양, 1세대 1주택 이렇게 조건을 따져요. 파는 주택. 왜 그런 주택을 만들었냐면 아무 주택이나 사서 판다고 감면을 해주면 문제가 돼요. 부동산 투기가 됩니다.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을 만들 수 있어요. 왜? 거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증여 추정이라고 해서 직계 존비속관 가족관이 거래하면은 증여세로 과세를 하지만 그 위에는 특별히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한은 누가 누구한테 거래를 하던 그걸 증여로 보는 경우 없고 다 매매로 봅니다. 돈 주고 샀다는데. 그걸 입증하지 않으면 과세 관점에서 입증해서 증여세 때리지 않는 한. 그래서 주택에 대한 조건을 안 정하면 자기들끼리 막 집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도세 제도는 주택에 대한 조건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럴 경우에 거래가액을 종전에는 면적 기준을 때리는 이유가 면적은 1세대 1주택은 좀 빡세게 가는 거야. 기존에 집이 지어진 주택, 그런 집들은 좀 빡세게 가는 거고요. 신축 주택은 새로 지어서 분양하는 건데 지금까지 분양이 안 돼서 머리 아프단 말이야. 또 예전에 지어놨던 주택들이 분양이 안 된 것들이 많다. 그것들을 빨리 해소해야 된다. 미분양 물량들을. 이런 측면에서 나와서 미분양하고 신축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택들은 평수가 큰 것도 빨리빨리 소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당초 4.1 대책에서 나온 안은 면적 기준에 대해서 미분양이나 신축 주택은 없습니다. 면적은 얼마가 되든 상관이 없다. 면적은 얼마가 되든. 이유가 그거예요.
지방 미분양 고급 아파트를 빨리 소진시키려니까 면적을 정해놨다가는 다 거기에 걸려들어서 안 돼. 그래서 면적 기준을 없애버리고 9억이라고 하는 금액 기준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금액은 이만큼 올려놓고 지방 미분양 이런 것들 다 빨리빨리 좀 사가셔 이런 의미였고 1세대 1주택 기존에 지어진 집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범위를 좁히자. 그래서 금액도 금액이지만 면적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만 인정해 주겠다. 이게 최초의 정부의 대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회에 가서 이리저리 흘러가는 과정에 그런 어떤 정책적인 의미가 많이 좀 해석이 된 것 같고요. 실무적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바뀐 건 어떻게 바뀌었어요? 면적이든 금액이든 하나만 조건 맞으면 된다. 그리고 금액을 9억에서 6억으로 낮춰버렸다고. 즉 신축이든 미분양이든 금액이 9억이 넘으면 6억이 넘으면 면적만 85 이하면 돼. 근데 현실적으로 지방 미분양 고급 아파트가 85평방미터 이하짜리가 없어요. 큰 평수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뭐 85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아니라 옛날 기준으로 40평, 50평짜리의 면적들이 지금 고급 평형대가 많고요. 그런데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는 6억 안 되는 게 많아요. 분양가는. 그러니까 면적이 아무리 50평, 60평 돼도 분양가 자체가 6억만 안 되면 어떻게 한다? 감면해 준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현재 6억 5천 분양가였다. 5천 다운해서 6억으로 분양하면 감면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분양이 된다더라 그러면 건설사가 하겠죠. 그러니까 금액을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고요.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는 6억으로 낮추면서 면적 기준을 없앴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 물건이 소진이 안 돼. 또 강남 물건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도 6억 넘는 게 또 있거든. 그래서 AND 조건 대신 OR 조건으로 간 겁니다. 이거 아니면 이거. 그러면 강남 물건도 돼요. 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데 10억이다. 그래도 되는 거예요. 면적이 85 이하 아니요. 하나만 일치하면 돼. 하나만. 나머지 하나는 뭐 굳이 충족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도 강북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면적은 한 100평방미터인데 금액은 5억이더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세대 1주택은 따져야겠죠. 그래서 이번에 나온 그 양도세 감면제도가 이렇게 변천이 되면서 정책적인 그런 당초의 목적은 조금 해석이 됐습니다. 특히 지방의 악성 그 재고 물량을 가지고 있는 그 건설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해졌죠. 4.1 대책 원안으로 갔어야 되는데 왜? 4.1 대책 원안은 9억 기준이거든요. 면적 기준 없고. 그러니까 거의 100% 다 해당됐었는데 그게 6억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진짜 좀 크게 지고 분양가가 6억이 넘는 것들은 좀 수도권에 있는 것들은 특히 경기도에 미분양된 물량들은 건설사들이 소화하기가 조금 어렵게 됐습니다. 그 위에 일반인들한테는 큰 영향은 없다. 그런 얘기고요. 19페이지 금액은 그 공시지가가 아니고 시세입니다. 거래계약서의 금액. 그래서 18페이지 그 하단에 보면은 그림이 하나 있는데 계약서에 9억으로 적었고 국토부 공시가가 7억이고 뭐 이렇게 쭉 적었는데 계약서 금액이에요. 무조건 계약서 금액. 그리고 취득세나 등록세를 우리가 양도세 계산할 때 이런 얘기예요. 취득 실가가 얼마입니까 하면은 내가 계약서는 5억 7천에 샀는데 계약서는 5억 7천에 샀는데 세금 계산할 때 법률적으로 취득 실가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취득세, 등록세, 취득에 관련된 부대비용 이래가지고 중개수수료 이런 것들을 거기다가 다 합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 합쳤더니 한 5천이 합이 되더라. 그래서 5억 7천에 샀는데 5천이 합쳐지니까 6억 2천이다. 해서 우리가 양도소득세 신고서나 이런 소득세법에 의해서 서류를 처리할 때는 취득 원가, 취득 실가가 6억 2천이 돼요. 그럼 6억은 넘었네. 법률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계산하지만 요번에 나와 있는 6억 원 기준은 무조건 계약서에 있는 금액만 가지고 따집니다. 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이런 부대비용은 다 뺍니다. 다 뺍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거래한 순수한 매도 금액, 매수 금액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그 쓸데없이 취등록세 같은 부대비용 합쳐서 판단하지 말 것. 19페이지 중요한 부분이에요. 밑줄 좀 그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4.1 대책부터 쭉 지금까지 4월 한 달 내내 떠들을 때 면적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면적 얘기는 전부 지금까지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럼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뭐냐? 취득세 따질 때나 뭐 양도세 따질 때나 따라 하여튼 면적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건 전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세법에서 이 수도권 정비법이나 이런 데에서 국민주택 규모라는 것을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는 원칙적으로 수도권은 전용 85평방미터 이하예요. 전용 85. 그 다음에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읍면적 따지는데 전용 100평방미터 이하입니다. 우리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 100평방미터는 꽤 크죠. 면적에 따라서 또 아슬아슬 걸리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요번에 나온 법의 명기를 딱 했어요. 요번에 법의 명기를 했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지금까지 애매하게 85, 국민주택 이런 얘기를 쓰던 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이런 개념 도입 안 하고 아예 못지를 딱 해버렸어요. 무조건 연면적 85. 연면적하고 전용하고는 틀리죠. 그러면서 공동주택만, 즉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빌라 이런 거예요.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주택만 전용면적 기준으로 봐라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딱 정했어. 그러니까 연면적 85니까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단독주택 사실 때 전용이 84, 전용이 80. 그런데 기타 공용면적, 부대면적 합쳤더니 90.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면적이라는 개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단 공동주택일 때만 85입니다. 그리고 시골로 갔다고 해서 100이 되지도 않아요. 이게 국민주택 규모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지방으로 가면은 이 85가 또 100으로 늘어나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의미가 없어졌고, 법령에다가 완전히 이렇게 못질을 해놨어요. 그래서 연면적으로 85고, 그 다음에 이 면적 기준은 상당히 중요하죠. 면적 기준에 예를 들어서 85가 돼야 되는데 안 됐다. 85를 지금 넘었다. 그러면 금액 기준을 충당해야 돼. 근데 금액 기준이 또 거기보다 넘어버렸다. 즉 금액이 6억 원 넘는 거를 우리가 산다. 그럴 때 이 주택이 85를 넘는 주택을 사면은 지금 안 합니다. 시골에서도. 그러니까 이 국민주택 규모로 보던 개념이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가구 단독주택은 세대별로 구분 기익된 면적으로 판단하므로 호별로 면적으로 본다. 자, 20번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거는 좀 전에 제가 설명한 건데요. 4.1 대책 원안은 주택별로 취득 조건이 틀렸다. 즉 신축이나 미분양 주택은 지방에 있는 고급 평형도 분양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면적 기준이 없이 했다. 면적 기준이 없이 9억 원 이하면 다 됐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기준주택은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얘기하는 거고요. 신축 미분양은 사람이 안 사는 집입니다. 그래서 기준주택은 6억 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는 면적 조건과 가액 조건 중 하나만 성립되면 해주는 걸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종전 규정은 두 개가 엔드 조건으로 묶여져 있었죠. 물론 금액은 9억으로 올라가 있었지만. 그리고 2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실제 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고
주택의 연면적이 85평방미터를 초과하는 모든 주택입니다. 엔드 조건으로 묶어지는 거예요. 엔드 조건으로 묶어지는 거는 안 해준다. 그러나 오화 조건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매매지 계약이 2013년 4월 1일 이후 해제된 신축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도 3월 30일 이전에 체결된 매매 계약을 해지하고 4월 1일 이후 다시 계약 체결한 주택. 방금 얘기했었죠. 그 아래 얇게 흐리게 보이는 거 밑줄 그으세요. 계약자의 가족이 당초의 사업 주체 등과 계약하여 취득한 주택을 포함. 거기다 밑줄 쫙 그으세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말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리고 가족 동그라미 쳤으면 화살표로 그 아래에 소득세법상 1세대에다 쭉 그으세요. 지금 거기에 있는 게 지가 쓴 게 아니라 법에 있는 말을 그대로 쓴 거예요. 법에 있는 말을. 조세 특례 제한법에서 나오는 얘기를 그 해당되는 질문에 맞는 조항만 거기다 써놓은 겁니다. 이게 그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똑같은 얘기인데 (4월 1일이) 이날이다. 종전에 계약 체결했다. 해지한다. 그래서 다시 한다. 이 다시 할 때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으로 했는데 B라는 사람으로 다시 4월 1일 이후에 계약 체결해서 미분양주택, 신축주택, 나중에 이 신축 1로부터 5년입니다. 양도세 감면받는다. 그럼 대개 이게 2013년 5월이더라. 그러면 집이 2년 있다 지어진다. 그러면 2015년 5월에 지어지는 거고요. 이때부터 5년 2010년 5월 1일까지는 양도세 100% 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지어져 있는 1세대 1주택을 사면은 그날부터 5년을 따지지만 이와 같은 신축 미분양은 집 짓는 기간이 우선 빠져나가요. 그래서 사실상 취득한 날부터 계약한 날부터 7, 8년 되는 겁니다. 집 준공 나눈 날부터 5년 따지니까. 자, 지금 요럴 때 여러분이 주의할 거. A라는 사람이 지금부터 가면 좋은데, 요게 4월 1일 이후였으면 좋은데, 이렇게 됐다. 그러면 요 두 사람의 관계에서 가족이면은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가족이면은 안 된다. 그 가족이 세법에서 나오는 1세대 1주택이라고 정의를 해놨으니까, 책에 있는 아래 그 지붕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가족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내가 본인 명의로 했다. 그러면 본인 거기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적혀 있는 사람들 이름, 이 사람들은 다 가족이라고. 물론 한 지붕 밑에 있다는 전제 하에서 그래요. 그리고 소득세법상 개념이니까 주민등록은 안 해도 실제 한 집에 살면 인정받는 거예요. 같이 안 살고 주민등록 쪼개져 있으면 상관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앞으로는 해봤자 인정 안 하겠다.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주택 투기지역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오더라고. 왜 안 나오나 하고 봤더니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신축 미분양 1세대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어쩐지 이게 마지막 정부가 쓰는 하나의 방어책입니다. 자, 우리가 양도세 감면은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은 이미 지어진 거고 나머지 두 개는 이미 짓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집들을 가지고 있었던 업자나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취득을 하게 되면 신축돼서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양도세를 안 낸다. 이런 시스템이에요. 생애취초 취득은 개념이 많이 틀리죠. 생애취초는 이쪽에서 보는 게. 그러니까 이러한 집이 중에 이러한 집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첫 번째가 이러한 집이냐 아니냐를. 근데 이 집들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할 때는 다 감면이라고 그래. 이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던 집이 10개든 20개든 다 해줘.
그러다 보면은 투기범일 수 있겠나. 이렇게 될 때 이 부분을 막을 수